다 알면서 설명 못하냐고 핀잔 주는 말들. 이런 말 앞에 당황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상대에 맞게 풀어내는 법이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전공책을 몇 번이나 읽고 밤새워 공부했는데 막상 누군가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내 공부는 다 헛수고였나? 라며 스스로를 가짜로 아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자책에 대해 과학적인 반론을 제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멍청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복잡한 내용을 계단처럼 단계적으로 내려와 쉬운 말로 바꾸는 번역 과정을 잠시 잊었을 뿐이에요. 어려운 이론을 일상적인 말로 바꾸지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뇌가 지식을 그냥 보관만 하고 있지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아인슈타인이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유를 잘 만드는 능력이 왜 창의성의 핵심인지 그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는 화질 변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보를 무작정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공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뇌과학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데이터를 쌓기만 하는 건 오히려 뇌의 흐름을 방해하는 잡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식을 처리하는 우리 뇌를 화질 변환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머리가 좋은 뇌는 복잡한 이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뇌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비유로 바로 압축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뇌가 진짜입니다. 전문 용어를 써야 정확하다는 생각은 오히려 지식의 본질을 가려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이 거대한 정보를 일상적인 쉬운 말로 바꾸지 못해 생기는 과부하 상태인 겁니다. 왜 비유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창의적일까요?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복잡한 물리 법칙을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유를 만드는 과정은 뇌의 서로 다른 두 영역을 강제로 이어주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작업이라고 합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낼 때 우리 뇌 속에는 강력한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비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서로 다른 정보를 이어붙이는 능력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들은 지식을 하나하나의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점을 잇는 커다란 그림으로 봅니다. 즉, 비유는 지식을 내 피와 살로 만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소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설명 못하는 지식에 갇힌 걸까요? 지금의 교육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잠깐 정보를 빌려라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정답을 맞히는 점수를 얻었지만 그 지식이 세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깨닫는 통찰은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지식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든 정답을 그냥 받아먹는 생각 없는 받아쓰기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용히 강요합니다. 용어를 외워라. 그러면 이해한 걸로 쳐주겠다는 식이죠. 우리는 이 불공평한 거래에 응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감각이 예민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일수록 이런 가짜 이해 때문에 더 큰 답답함을 느낍니다.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정보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걸 우리 뇌는 일종의 지적인 잡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천재들이 쓰는 세 가지 방법. 아인슈타인이나 파이만 같은 사람들이 지식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썼던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게 만들기. 그들은 수식을 그냥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 트램펄린 위에 볼링공이라는 눈에 그려지는 비유를 썼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의 한계, 찾기. 자신이 만든 비유가 어디까지 통하고 어디서부터는 안 통하는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비유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지식의 경계를 분명히 긋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진짜 아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과 연결하기. 딱딱한 지식을 사람의 감정이나 일상적인 경험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감정과 연결된 정보를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이 지식을 오래 남는 기억으로 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3가지 훈련. 첫 번째, 할머니에게 테스트 해보기. 공부를 마친 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나 초등학생에게 이 내용을 딱 3문장으로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비유 사전 만들기.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이건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문장을 직접 완성해 보세요. 남이 만든 비유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직접 끌어낸 비유여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뇌를 유연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이에요. 세 번째, 전문 용어의 권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말 뒤에 숨지 마세요.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쉬운 말로 설명하는 건 그 본질을 꿰뚫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쉬운 설명은 무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왜 그것도 설명 못해? 라는 말에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은 다 있는데 지금 하나씩 맞춰보는 중이야. 그림이 다 그려지면 그때 제대로 설명해 줄게 라고요. 비유하지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뇌가 지금 지식을 입체적으로 이어붙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딱딱한 용어들이 나의 창의적인 생각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쉬운 설명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부법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배운 어려운 개념을 나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비유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나만의 난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키워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